여러분, 요즘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좋지 않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악재가 터지면서 더 어려운 시장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하락장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지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잃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물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하락을 계속 맞으면서 손실폭만 커지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예수금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훌륭하시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내가 그만큼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신 거고, 그만큼 인내심이 있고 나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식을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 그리고 악재가 발생한 상황,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다음날 당장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확전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고,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이 조용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도박처럼 한쪽에 뭔가 베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음날까지 주식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손절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추세적이나 하락이 이어질 때는 손절을 빠르게 했으면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손절을 하고 나서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다시 재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손절을 했으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게 당일날에 손절을 했으면 적어도 하루 이상은 지켜보시고, 내가 단타로 손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매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지, 손절하자마자 바로 반등할 것 같으니까 다시 샀다가 물리는 경험들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절을 하셨을 때는요, 이왕 큰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충분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재매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나는 어느 정도 실력도 되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다음날까지 가져가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타로 대응하시는데, 단타로 대응할 때는 당연히 해지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하겠죠. 대표적인 해지 종목들이 있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석유. 장초에 잠깐 하락을 했다가 계속해서 급등을 했죠. 흥구석유 마찬가지고요. 자, 빅텍 마찬가지고, 흥하해운, 엘컴텍, 한일사료. 자, 요 종목들이 금요일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샀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지 종목을 살 때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한국석유, 빅텍, 흥하해운, 엘컴텍, 한일사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거고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수가 다시 반등하려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매수를 한 이유가 깨졌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한일사료, 지금 사료값이 올라간다고 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수 때문에 매수를 했잖아요. 지금 빅텍이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개별 호재가 있어서 매수한 거 아니죠? 흥하해운, 당장에 지금 물류 해운 지수가 올라가서 매매를 한 게 아니죠. 뭐 흥구석유야,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석유값이 급등하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빅텍, 뭐 흥하해운, 한일사료 이런 것들은 이유가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할 것 같으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12시 딱 되면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일사료 보세요. 12시. 완전히 골로 갔죠. 엘컴텍 12시입니다. 흥하해운 12시. 급락 나왔습니다. 빅텍 12시 급락 나왔습니다. 흥구석유, 하균석유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해치 종목들이 다 같이 일제히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이 종목들은 그냥 지수 때문에 산 거지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치 종목을 사셨으면 시황을 분 단위를 똑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시황을 움직이는 거대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12시가 되면서 전부 다 일제히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급락이에요, 급락. 이거는 12시부터 이제는 땡기겠다. 이거를 이미 합의를 하고 마치 시간을 정한 것처럼 다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이거는 거대한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아예 손절도 못하게끔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지 종목들은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요, 자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락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지 종목을 매수하실 거면 반드시 무엇을 보셔라? 코스닥과 코스피의 1분봉과 흐름을 보시면서 지수가 반등할 흐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변동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예수금을 지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